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오늘은 시원하면서도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서울 엎어졌던 재개발 다시 뜬다. 이게 다시 뜬다가 아니고 다시 쓴다 아닙니까? 엎어졌으니까 다시 쓰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내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재개발이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낙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좋은 아파트의 주인이 앞으로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이 다시 살아났는지, 이 재개발이 다시 살아난 효과가 얼마만큼 주변에 이제 많이 퍼져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세훈 시장님 스피드 주택 공급 신호탄 강남 재건축 속도 낸다 라는 내용인데, 오 시장님이 이제 시장님으로 당선되고 나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탈 이런 성과가 이런 좀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강남권에 해봐야 한 400가구, 500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오 시장님이 지금 기력이 좀 허하신 거 아닌가, 제가 삼계탕이라도 끓여서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때마침 이때에 강남권에 무려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강남 재건축이 시작을 하게 되면 서울 전체 지역에 있는 멈춰있던 재건축들 아파트들이 일제히 발돋움을 하면서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들이 어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여파가 어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미리 공부해 두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래에 다 내 집이 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엎어졌던 재개발 다시 뜬다, 다시 선다라는 내용인데,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과거 좌초됐던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 사업이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재 빌라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재개발 될 수 있는 이런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이런 빌라 투자 최근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는 무조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이 얘기 먼저 해드리면서 빌라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게 주변에 신규 아파트 있죠.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신규 아파트의 매매값이 이 사업성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격이 낮으면 암만 뭐 노후도 좋고 호수밀도 좋고 뭐 접도율 좋고 이런 거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지역 재개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왜? 동의가 안 나와요. 프리미엄이 안 붙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변의 아파트가 과거에 우리 5년 전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마영성에 있는 아파트 가격 잘 생각해 보세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나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33평 얼마였냐면 7억 정도 아파트가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재개발 되려고 하는 빌라 값을 봤더니 이 빌라 값이 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파트 그냥 주는 거 아니죠. 추가 부담금을 예상을 해봤더니 여기에 4억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 원가가 총 비용 들어가는 게 7억인데 그 7억의 재개발이 비용이 들어가서 나왔는데, 얘가 새 아파트가 나와봐야 7억밖에 안 해. 이거 피가 붙습니까? 피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15년 동안 누가 기다려서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구역들이 본인들이 자진해갖고 재개발 우리 하지 맙시다, 괜히 집만 뺏기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 사이에 이 지역 마영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33평 새 아파트 얼마 하죠? 20억 정도 가격을 하지요. 자, 가격이 이렇게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내 총 비용이 7억이었던 요 주택 갖고 있는 분들 어떨까요? 재개발이 내가 되기만 하면 20억짜리 아파트가 받는 거잖아요. 암만 못해도 프리미엄이 10억 이상이 붙게 될 지역으로 바뀌게 된 건데, 이거 동의 안 하실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들은 이렇게 집값이 높게 빌라가 재개발이 될 때 높은 새 아파트 가격과 그 격차가 큰 이런 것들 지역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10년 가고 15년 갔을 때 이것들은 별로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의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집값이 비싼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해제가 됐던 지역이 서울의 마포예요. 이게 염리 4구역, 5구역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요 전체 큰 블럭이 아현뉴타운이라는 곳이에요. 마포의 아현뉴타운 하면 대표적인 주거타운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고가의 아파트가 됐고,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가 대단지를 이루고 있으면 학원가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많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대역에 있는 곳인데 이 주변에 학원가들이 대거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아래쪽으로 대흥역하고 공덕역 사이에 있는 지역도 학원가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강남에 있는 대치동, 목동에 있는 학원가, 그 다음에 마포 쪽에 있는 이 라인들이 학원가들이 크게 대규모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서부권에 있는 지역, 상암에 있는 수요까지도 다 학원 수요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학원가의 요충지가 된 거죠. 자, 이런 곳에 염리 4구역이라고 과거에 해제가 됐던 지역이 다시 출발을 했고, 이 아래쪽으로 대흥역 옆에 염리 5구역이라는 곳이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전에는 사업성이 없고 여기 해봐야 내 집만 뺏기는데 다시 새 아파트만 된다라고 하면 20억짜리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동의율이 당연히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죠.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염리동 488-14번지 옛 염리 4구역은 지난달 주민 찬반 투표 결과 76%가 재개발 추진에 찬성을 했답니다. 과거로 돌이켜서 시간을 태엽을 거꾸로 가면 과거에 여기 있는 구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재개발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입지도 그냥 좋은 데다가 굳이 재개발하는데 뭐 프리미엄도 안 붙을 거 해서 뭐해. 이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 한번 보면은 마포 프레스티자이 같은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게 33평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18억 원에서 20억 원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내 빌라라든지 내 다가구 주택들이 재개발 됐을 경우에 20억짜리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참여를 하고 새 아파트 재개발 되기를 굉장히 원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찬성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재개발 보러 들어간다면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 먼저 확인하고, 이게 굉장히 빌라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아질 때 이 주민들도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위치도 너무 좋고 저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집을 뭐 빌라나 이런 다가구 주택을 사게 되면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는 민간 사업이고요. 이거랑 크게 상관이 없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점에 내가 매수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사대책의 공공 주도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매수하러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하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권리산정 기준일도 고시했다라고 나오죠.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란 건 왜 이걸 만들어 놨냐면 이 지분 쪼개기를 방지를 하는 거예요. 이 지분이 쪼개져 갖고 너무 많은 조합원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서울시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2021년 8월 10날에 이게 권리산정일이 고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전에 내가 거래를 하던 이 이후에 거래를 하든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전에 거래하든 이후에 거래하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금 청산되거나 입주권을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물건을 조심해야 돼요. 물건. 무슨 물건이냐면 이 8월 10날 2021년 8월 10날 이후에 신축으로 지분이 쪼개진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입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8월 10날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신축행위가 되는 것들, 단독 부시고 다가구 부셔서 거기다 신규로 빌라 짓는 것도 있죠. 이것만 안 사시면 돼요. 이전에 준공이 다 나고 지어진 새 것들도 상관없어요. 헝거를 사시란 얘기는 아닌데 이 8월 10날 이전에 지어지고 준공이 다 떨어진 물건,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도 최대한 어떻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건 항상 문의하세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어지간한 지역들은 다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날짜 나온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셨죠? 자, 또 한 군데가 있네요. 여기는 서울 양천구 신정 뉴타운인데요. 신정 뉴타운 하면은 서울의 중심권이 아니죠. 마영성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저 외곽 끝쪽에 있는 곳이다란 말이죠. 이게 지금 재지정이 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중심뿐만이 아니고 거의 서울 전체 지역이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정 해제가 된 지가 이제 7년 만에 정비구역을 재지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게 위치를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여기는 목동이고요. 목동에 이 신정 내거리역이라고 있어요. 2호선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어진 지역이 여기가 신정 뉴타운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들 어찌어찌 다 진행이 됐는데 여기 1-5구역이라는 곳은 여기 빈자리,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 전에는 이제 여기가 해제가 됐다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출발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그 가장 뭐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주변의 집값이죠. 집값이 비싸게 거래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보면 레미안 목동 아델리차가 신정 뉴타운에 있어. 바로 역세권에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이 새 아파트가 올해 초 전용 84제곱미터 33평 아파트가 16억 4천만 원에 매매가 됐고, 현재 호가는 17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형성이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 재개발하게 되면 17억, 18억짜리 아파트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또 재추진하는 거고, 그 사이에 노후도 부분 있죠. 이 부분들만 잘 어느 정도까지 지켜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지들은 또 재개발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곳들이 앞으로 서울에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단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이야 제가 좀 이미 발표가 나 있는 지역들, 대표적인 지역들을 말씀해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해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짬짬이 나오는 대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거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꼭 잘 눌러주세요. 아셨죠? 자, 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이렇게 허가를 막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주택 가격이 더 뛰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물량이 지금 당장에는 적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물량이 지금보다 10배, 20배로 더 많이 공급을 하는 거고, 또 재건축도 10배, 20배 더 많이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물량들이 서울 안에서, 주요한 지역 안에서 공급이 되다 보면 결국엔 주택 안정화되는 가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거는 한번 넘어야 될 큰 고비고요. 이거를 넘기 두려워한다면은 똑같은 일이 우리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을 이제 펴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스피드 주택 공급 공약이 실종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단지들 재건축을 인허가를 내준 단지들이 가락 현대 5차, 그 다음에 가락 상하 1차, 이 아파트도 해봐야 210가구, 226가구, 그냥 소규모 단지들이거든요. 굉장히 좀 소심하지 않았나. 한 400가구, 500가구도 안 되는 이런 단지들 갖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좀 받았는데, 이제 이걸 한번 싸그리 다 날려버리는 정말 큰 산을 하나 지금 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송파입니다. 그것도 송파 안에서도 잠실입니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1850가구,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강남입니다. 서초 방배 신동 아파트 847가구 재건축 심의가 통과를 시킨 거죠. 와, 그리고 주택공급 활성화 이제 신호탄을 드디어 쐈다라는 평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게 서울 전체 재건축을 봤을 때는 가장
시초가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이게 항고비가 잘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주변에 마용성이라든지 이제 외곽 쪽에 뭐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까지도 이게 다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이렇게 앞으로 재건축이 또 될 수 있는 단지들, 어떤 단지들이 또 될까라고 좀 봤더니, 여기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나 또 이제 여의도는 굉장히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 아파트들 무너지기 전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잠실에 있는 뭐 주공 5단지나 뭐 장미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있고 또 강남권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주요 단지 지구 단위 계획 지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분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님께서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예요. 결국은 서울시도 이제 이 항고비는 분명히 주택가격 올라가는 이 고비는 분명히 넘어서야 되지만 이게 숫자가 지금에 지정하는 10배, 20배를 더 많이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더 많은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저희랑 이 부분들은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방배 신동아 아파트 이게 뭐 조감도하고 위치도를 서울시가 이제 제공을 했는데 요 내용을 잠깐 보고서 이제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요 위치가 여기 방배역입니다. 2호선 방배역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인데 여기 주변에 보면 요 바로 위쪽으로 보면 여기 서리풀 공원 쪽에 이편한 세상이라고 이 아파트가 현재 한 25억 정도 하고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요 자리가 경남 아파트 재건축을 했는데 이제 이거 입주예요. 지금 우리 사무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보는 곳인데 여기 아파트가 3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정도에 만들어지는 위치가 훨씬 역세권의 위치가 더 좋거든요. 규모가 이런 경남 아파트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역시도 이 단지가 3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에 있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조감도를 보니까 뭐 굉장히 좀 멋지네요. 이 위가 요 위쪽에 있는데 여기가 방배역이에요. 방배역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 비교적 여기 이 지역까지 오는데 약간 언덕배기에 분명히 위치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 언덕배기에 있다 보니까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는 잠실이네요. 잠실의 크로바 미성 아파트인데 여기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잠실 나루역, 예전에 과거 성내역이라고 이제 불리던 곳이고, 여긴 잠실역이고, 여기가 이제, 보면 여기 뭐 석촌호수가 있고, 여기 제2롯데월드가 있고, 제2롯데타워가 있고, 그쵸? 여기가 이제 방이동, 이런 먹자골목이 쭉 있는 라인에, 요 맞은편에 있는 곳이 크로바 미성 아파트 있는 지역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쵸? 한강변은 아니더라도,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올림픽공원도 있고요. 여기 제2롯데월드도 있고, 석천호수도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강도 있고, 굉장히 게다가 이제 2호선을 이용한, 강남까지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엘스라든지, 리센츠, 트리좀,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선도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세를 보면은 거의 10년차 이상 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억, 25억 정도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거의 30억까지는 거의 다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조감도도 보고 정말 멋있는 그림을 보는데 이게 향후에 내가 10년 뒤, 15년 뒤에 나도 이런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한번 같이 가져보시자고요. 우리 꼰대들이 지금 내가 당장 이런 좋은 집의 주인이 당장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요.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이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앞으로 재개발이 돼서 이런 새 아파트가 되거나 지금은 노후 아파트라든지 약간 꺼진 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불씨를 살려서 이런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테니까 이런 내용들 계속 좀 잘 받아보실 분들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올려드리는 소식들을 매번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또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담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좀 이런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많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